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자를 계산할 때 단위로 계산하는 단위법이라는 게 있고 복리로 계산하는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맡겼어. 예를 들면 차이점 보여드릴게. 내가 100만 원을 2년 동안 맡길 겁니다. 이율 10%로. 연이율이에요, 연이율. 1년에 이자 10%씩 해서 2년 동안 내가 맡겨놓을 거야. 그럼 돈을 맡겼어. 1년 지나면 이자 얼마 붙는 거니? 10만 원. 10만 원 붙죠. 100만 원이 10%니까, 그지? 그럼 이유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거기서 정하는 걸 내가 따라가야죠. 내 맘대로, 야, 내가 100원 줄 테니까 이자 1200% 해줘. 안 되지. 미쳤어? 제 방금 정했대요. 아니, 은행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럼 1년 지나면 이자 얼마 붙어요? 10만 원 붙죠? 2년 지나면 얼마 붙게? 20만 원. 그럼 내가 얼마 받는 거야? 120만 원. 120만 원 받는. 이게 단위법이에요. 2년 뒤에 내가 12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단위법이야. 그냥 이자가 얼마야? 10%지? 그거 몇 번 받아? 2년이니까 2번 받아. 그럼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10번 받겠죠? 100만 원. 그럼 200만 원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 200만 원이 뭘 의미하는 거야?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친 금액. 네 글자로요?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친 금액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거 진짜 이동 많이 나오네. 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봐봐. 1년이 지났어. 그럼 내가 돈이 얼마 돼? 110만 원이죠. 그지? 1년 지나면 110만 원 되겠지. 그럼 1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110만 원에 얼마큼 붙냐면 10%만큼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이게 복리법이야. 복리는 1년이 지났을 때 그때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에 또 10%가 붙는 거야. 단위와 복리의 차이점. 단위는 그냥 원금 자체의 10%만 계속 붙는 거고 복리는 1년이 지났어. 원금과 이자 생겼겠죠? 거기에 또 10%. 1년 또 지나면 그거에 10%. 이렇게 돼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을 설계하는 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나한테 그 얘기를 해. 네가 지금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월 80만 원짜리 종신형 상품에 가입을 해라. 그럼 네 이게 복리로 적용이 돼서 60살 이후에 네가 다 완납을 하면 80세부터는 얼마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해줘요. 20년간 받을 수 있다고. 100세 때까지. 나는 60대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금방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사주는 은갈치 딱 먹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냥. 네. 타블렛으로 요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야 봐봐 이러면서 막 계산을 막 하면. 요즘 핸드폰 살 때 종이 안 쓰잖아요. 아 그래? 타블렛으로 딱 계속 보여주면서 막 야 너 그럼 타블렛이 뭐예요? 이거 태블릿. 아, 타블렛을 영국식 발음입니다. 타블렛. 그지? 알지? 응. 그래서 이걸로 막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야 나는 60세까지 못 살 것 같아. 아마 다 못 넣고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60세도 못 살아요? 이렇게 돌려 말했어요. 그냥 안 한다고 그러지. 아니요, 난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난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 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니까 내 친구가 그냥 그럼 닥치고 그냥 밥이나 먹고 꺼져 해서 밥 맛있게 먹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했으면. 자, 그쵸? 단위와 복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에서는 단위와 복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한 가지 적용을 하는데요. 적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적금은 항상 복리만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적금에서는 복리법만 있습니다. 여러분 적금이 뭐냐면 예금은 이거야. 내가 돈 100만 원을 맡겨놓고 2년 뒤에 찾는 게 예금이에요. 더 이상 돈을 추가하거나 혹은 빼지 않았을 때로 봅니다. 적금은 뭐냐면 쌓을 적자죠. 계속 돈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같은 양의 돈을 넣는 거. 이게 적금이야. 그래서 적금 10만 원짜리 부었어. 1년 동안. 이런 거야. 한 달에 월급에서 얼마씩 그쵸. 계속 적금 들어가는 거야? 그게 적금입니다. 일정 금액을 계속 은행에다 넣어서 찾는 거죠. 자식이 가져요? 내가 갖죠. 내가 가져야지. 그 왜 자식한테 줘? 자식은 뭐 가져요? 자식이 뭐 같냐고요? 네. 내가 주는 거 같겠죠. 안 물려줄 거예요? 뭘 물려줘요? 남겨준다 그런 거는 뭐예요? 유산? 네. 그건 유산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거야. 그게 유산을 그냥 물려줄 상속하는 거죠. 지금 아들한테요? 네. 글쎄요.
걔도 다 커서 이제 20살이니까 지가 뭐 벌어서 해야죠 이제. 20살인데 뭐 내가 뭘 얼마까지 더 해줘야 돼. 딸은 없어요. 예. 아들만 셋 있어요. 첫째는 군대 가 있고 둘째는 20살이고요. 알아서 하겠죠 뭐. 네. 자 그러면 적금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월 30만 원씩 적금을 볼 겁니다. 셋째는 배에 있어요? 아 셋째요? 아 셋째는 없는데요. 진짜 아래 있다며요. 아 셋이? 야 그랬어? 하면 이상. 말 너무 그렇다. 왜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사라는 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아 지금 백색이 있으신데. 올해 첫째랑 23살 차이 나잖아. 힘들잖아. 어때요? 좋잖아요. 네. 자, 헛소리지 마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시끄러워. 자, 월 30만 원씩 적금을 넣을 건데 얼마 넣을 거냐면 12개월 동안 넣을 거예요. 딱 넣으려고 봤더니 얘네들이 10만 원. 월 이율이 10%래. 겁나 높은 겁니다, 이거. 월 이율이 10%인 은행에 가서 내가 12개월 동안, 1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을 볼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 돈을 넣는 시점이야. 봐봐. 1월 1일입니다. 자, 넣었어요. 2월 1일, 3월 1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일, 아이고. 12일 여기까지. 자, 이거 2월, 3월, 4월, 5월, 6, 7, 8, 9, 10, 11, 12 해서 여기는 12월 31일이 되겠죠. 요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실제로는 좀 다르거든? 근데 우리가 수학 문제로 풀 때는 항상 말일날 찾는다가 기본이에요. 언제 찾아? 말일날 찾아요. 12개월 넣잖아. 그럼 1월 1일 날 내가 넣었을 거야. 언제 찾아? 12월 31일 날 찾아요. 무조건 기준은 말일입니다. 요거는 정해져 있어.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지 않으면 굉장히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 31일이에요? 12월은 31일까지 있어요. 아까 다 계산해봤어야 돼요? 아니요, 12월은 31일까지 있어요. 이거 상식이에요? 알겠네요, 많이. 계산해서 다 했네요. 네? 뭐래요? 나도 모르겠. 그것까지는 잘.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안 자, 내가 봐봐. 초에 돈을 넣습니다. 초에 적금을 넣었어요. 월 초에 넣습니다. 그 얘기는 1월 1일 날 넣었어. 그럼 그 다음은 언제 넣을까? 2월 1일 날 넣겠죠. 아, 2월 1일. 그 다음은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요. 이거 현실적으로 따지면 1월 1일은 빨간 날이야. 그래서 은행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것까지 따지지 말자고. 안 따져요? 이것까지 막 꼬투리 잡지 말자고. 그럼 1일에 넣으면 되죠? 그럼 2월 2일 날 넣게 되고 3월 3일 날 넣게 되고 12월 2일 날 넣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그 중에 일요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따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수로만 보자는 겁니다. 달수로만 계산하자. 2월은 선생님 28일까지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자가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 그냥 한 달 개념으로 갈게. 우리가 문제 풀려면 그 정도는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초에 적금을 했어. 이때 돈을 넣습니다. 얼마? 30만 원 넣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자 한번 붙겠죠. 그지? 네. 초에 넣었더니 30만 원만 보는 거야. 그 다음 또 지났어. 이자 붙겠지. 네. 이자 또 붙죠. 또 붙지. 또 붙지. 또. 이자 몇 번 붙었게? 이자 몇 번 붙었게? 하나, 둘, 셋, 11번. 12개. 12번 붙죠. 세면 되죠? 왜 아직 1월달도 안 왔는데? 30만 원이 있습니다. 잘 봐. 이자가 한 번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30에다가 10%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돼. 6만 원. 잠시만요. 계속 들으세요. 어설프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야. 원금이 30이었는데 이거에 10% 이자가 붙었어. 그럼 한 달 또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아, 또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앞에 있던 이 금액 1 더하기 1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한 요 금액에다가 이자가 한 번 더 붙죠. 여기에 또 10% 이자 또 붙는 거야. 이거에 10% 또 붙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돼서 12번 붙었어. 원리합계 어떻게 될까? 3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에 12제곱 되겠죠. 됐어요? 왜? 여기에 이자가 또 붙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이걸 계속 몇 번 해? 12번 하니까. 이게 뭐야? 처음에 넣었던 돈의 원리합계야. 그럼 처음에 넣고 끝나는 거 아니지?
두 번째 또 넣겠죠, 여기서. 여기서 또 넣습니다. 30만 원 넣었어요. 이제 몇 번부터? 11번 붙겠죠, 11번 이제. 됐어? 두 번째 넣었던 돈은 이자 몇 번 붙을까? 11번 붙을 겁니다. 1 플러스 100분의 10에 11제곱 되겠죠. 쭉 내려갑니다. 여기도 돈을 넣었어. 이자 10번, 9번, 8번, 7번 쭉 붙겠죠.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12월 1일 날. 그럼 이자가 한 번 붙을 거야. 12월 31일까지. 한 달 꽉 채웠으니까. 맞아? 그럼 맨 마지막에 넣었던 돈은 어떻게 돼? 30만 원의 이자가 한 번 붙은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돼? 내가 1년 동안 넣었던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양을 딱 보고 첫 번째 항이 얘고 공비가 1 플러스 100분의 10인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 문제 정리하면 우리가 원리합계 구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합계. 어떤 거 이거? 저 갈게요. 어딜 가? 집에. 뒷부분 동영상 들어라. 네. 안 듣겠지만 그래도 들어라. 아니 네. 그냥 12번 제곱했다며. 그럼 저 12번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어떤 돈만. 돈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30만 원을 넣었어. 이때도 30만 원 넣었어. 적금이니까 계속 다달이 30만 원 넣는 거거든. 이때도 30만 원 넣었어. 얘는 이자가 이렇게 붙어서 12번 붙었지. 그럼 이때는 얘는 이자 몇 번 붙을까? 11번 붙겠지? 그래서 11번 붙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한 번 빼고 11번 붙는다고. 안녕히 계세요. 얘 한 번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 3, 1 플러스 100분의 10이지. 또 한 달 지나면 이거의 제곱이지. 맞아? 네. 근데 얘는 몇 달 남았어 이제? 11개월 남았잖아. 그럼 이자 몇 번 붙는 거야? 11번. 얘는 세 번째는 얘는 이자 또 붙겠죠? 몇 번 붙겠니? 10번. 맨 마지막에 넣었던 이 돈은 어떻게 될까? 맨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 한 번밖에 안 붙겠죠. 그리고 나면은 내가 12월 31일 돈 찾을 거니까. 됐어?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붙었잖아요. 누가 한 번 붙었어요? 처음 게. 처음 넣은 거 12번 붙었죠. 기간이 가장 기니까 돈을 오래 넣을수록 이자를 계속 받는 거 아니야? 오래 넣으면 이자를 더 받는 거잖아. 오래 넣어놨으니까. 그치? 맞아? 오래 넣었으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한 달 차이 나게 돈 넣었지. 그럼 얘는 이자를 12번 받았어. 얘는 몇 번 받아야 돼? 11번 받아야지. 한 번 들렀으니까. 그래서 이 금액 따로 다 더함까? 이 금액 따로 다 더함까? 이 금액 따로 다 더함까? 맨 마지막에 넣어서 원금하고 이자 합친 거. 이것들이 전부 다 뭐야?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원금하고 이자 합친 금액이야. 라는 거죠. 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초에 넣었을 때 이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기수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월 초에 돈을 적금해서 받게 되는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기수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거꾸로 월 말에 넣는 경우도 있을 거야. 월 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번에 1월 1일이 아니고 1월 31일 날 넣는 거예요. 이렇게 2월 바로 하루 앞에. 그럼 여기서 30만 원을 넣었다? 이자 붙겠죠. 몇 번 붙을까? 11번 붙겠죠. 왜? 앞에 한번 띄었으니까. 결정 9번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넣었던 애는 어떻게 될까? 이자 몇 번? 10번 붙겠죠. 10번.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넣는 애는 여기다 넣는다? 그럼 잘 봐. 12월 31일 날 넣는 거야. 근데 이날 쳤잖아. 그럼 이자 받겠어? 아니 안 맞죠. 넣었다 빼는 거니까 안 받지.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뭐야 그냥? 여기 30이죠? 그냥 30이 되는 겁니다. 원금 자체만 있어요.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뭐다? 원금이자 합친 거예요. 얘네들 우리가 기말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첫 번째 항이 원금만 쓰느냐 이자 한번 붙은 금액으로 쓰느냐의 차이점. 그리고 항수는 몇 개? 12개 똑같지. 공비는 1 플러스 100분의 10 똑같죠. 차이점은 뭐야? 첫 번째 항이 이자가 하나 붙은 애냐 아니면 원금만 쓰느냐. 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는요. 처음 이자 붙은 게
12번이 붙은 게 아니라 처음으로 붙었으니까 그냥 1 플러스 100분의 10이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월 말일 날이 1 플러스 100분의 10에 12제곱이 되는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뭐냐면 너 지금 이거잖아. 그래도 어차피 나는 돈을 이 마지막에 찾을 거야. 12월 31일 날 찾을 거야. 처음에 30만 원 넣었지.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이때까지 올 수 있잖아. 맞아? 이자 몇 번 받냐고. 처음에 넣었던 돈만 봐. 처음에 넣었던 돈은 이자 12번 받는 거야. 그럼 이거랑 내가 두 번째 넣었던 돈 또 있겠지. 이게 이자 몇 번부터. 그거랑 이것들을 다 모아버리면 뭐야? 내가 마지막에 받는 돈이잖아. 그렇게 계산한 거야. 지금 너는 이렇게 따로 본 거 같은데 한 달 지났으니까 얘는 30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이랑 얘는 한 달 지니까 30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넘어가요. 이것도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넣었던 돈, 두 번째 넣었던 돈 이것들을 계속 12개월 뒤까지 쭉 봤을 때 생기는 원금, 이자 다 더한 금액들. 그래서 기말불과 기술이라는 표현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는 지금 예금으로 넣었을 때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리법이랑 복리법. 단리는 그냥 이자만큼 곱한 다음 정리를 해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숫자로 써서 바꿔보시면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리 때는 거듭제곱을 계속 하죠. 그거의 거듭제곱. 됐죠? 원금과 이자 그거의 몇 퍼센트, 그거의 또 몇 퍼센트, 붙은 거의 몇 퍼센트. 그래서 거듭제곱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요. 등차로 나오냐 등비로 나오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숫자로 썼던 거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시면요. 적금에서 표현이 됩니다. 적금은 복리로 계산을 해요. 기본이. 그리고 초에 넣었을 때 그리고 말에 넣었을 때 그때 차이점 똑같아요. 공비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 첫 장만 달라. 한계수도 똑같아. 첫 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에 넣냐 말에 넣냐. 초에 넣은 건 기수불, 말에 넣은 건 기말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둘의 차이점은 첫 번째 항이 이자를 한번 붙은 애냐 아니면 원금 자체만 있느냐, 이 차이로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라는 문제예요. 됐죠? 다시 한번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에도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A를 넣었어. 이게 막 몇 년 지났어. N년. 그럼 이자 N번 붙는다고 이렇게. 두 번째는 어떤 돈 있지? 이거 몇 년 동안 넣어? N-1년 동안 넣어. 그럼 N-1개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넣은 거는 이자 하나 붙겠죠? 이렇게. 이거 다 더한 값. 그래서 첫째 항이 누구, 공비가 누구, 한계수는 몇 개.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합관 공식을 따라갑니다. 넘어가서 예제 29번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9번 말고 뒤에 뭐 예제 30번도 있고 막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요것들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돼요. 자, 29번만 보겠습니다. 매년 연이율이 6%인데 매년 복리로 초에 넣어요. 연초에 넣습니다. 얼마냐면 2만 원이야. 그때 10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합시다 나와 있죠. 자, 10년 동안 넣을 거야. 10년 말에 내가 받게 되는 원금하고 이자 더한 금액은 얼마냐? 요거죠. 자, 보시면요. 2만 원 넣었어요. 초에 넣습니다. 초에 2만 원 넣었어요. 자, 10년이죠. 10년 말이니까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됐죠?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네. 자, 뒤에 지울게요. 이렇게. 됐죠? 자, 10년 말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1년 지났어. 2년, 3, 4, 5, 6, 7, 8, 9, 10. 10년 지났죠? 얘는 이자 얼마나 붙어요? 10개 붙죠? 원금이 2였는데 이거에 1 플러스 100분의 6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처음엔 어떤 돈에? 원금과 이자 합계예요. 그럼 두 번째도 내가 2만 원 넣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것도 이자가 쭉 붙겠죠. 근데 몇 번 붙을까? 9번 붙겠죠. 2에 1 플러스 100분의 6의 9제곱. 이게 이해 안 된다는 거지. 첫 번째 건 이해돼요? 요거는 이해돼? 근데 얘가 이해가 안 돼? 처음에 있는 건 여기서 넣었어. 두 번째는 1년 뒤에 넣었지. 그럼
그럼 얘는 이자를 10번 받았으니까 얘는 몇 번 받아야 돼? 몇 년 넣은 거니? 9년 넣은 거지? 그럼 이자 몇 번 받아야 돼? 9년 넣었다고요? 2년 넣은 게 아니라? 지금 전체 10년 동안 넣을 거야. 네. 아, 이 돈만 보라고. 이 돈이 마지막 10년 후가 됐어. 네. 몇 년 넣었다고 말하면 돼? 9년. 그럼 이자 몇 번 받아?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또 2만 원 넣었을 겁니다. 이게 지났어요. 이자 몇 번 받을까? 8번 받겠죠. 됐죠? 쭉 가서 맨 마지막 여기서 돈을 넣겠죠. 이자 몇 번 받아? 한 번 받겠죠. 1 플러스 100분의 6. 한 개. 됐죠? 끝. 그럼 이거 내가 뭐야? 10년 후에 받게 되는 원리합계들이죠. 얘네 다 더하면. 됐어?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난 네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거든? 네 초점이 어디 맞춰져야 되냐면 이 넣었던 돈이 마지막 10년 뒤에 얼마가 되느냐, 요 넣었던 돈이 마지막에 얼마가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여기다 넣은 게 선생님 2년째 넣었으니까 이자 한 번 받아야지가 아니야. 지금 처음에 넣었던 돈들이 이자가 쭉 붙어 나가고. 이해되는데 그 뒤에 이해 안 되는 건 따로 물어볼게요. 아, 그래요? 계속 갑니다.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되겠지. 다 더하시면 되겠죠. 첫째 항 누구예요? 얘를 첫째 항으로 볼게. 2 곱하기 1.06 됐죠? 1 플러스 100분의 6이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야. 그 다음 공비는 몇이에요? 1.06을 계속 곱하고 있죠? 얘가 공비입니다. 항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등 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R-1분의 첫째 항 R 항수 10개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0.06분의 2 곱하기 1.06 여기서 문제 항상 1.06의 10제곱 이렇게 소수의 거듭제곱수는 문제에서 줄 겁니다. 몇이라고 줬어요? 1.8? 1.8? 거기서 1 빼면 몇이에요? 0.8 되겠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0 2개 곱하고 여기도 0 2개 곱할게. 6분의 212 곱하기 0.8이죠. 됐죠? 그러면 이 6 약분 되나요? 네, 돼요. 2로. 3하고 0.4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그럼 봐세요. 212 곱하기 0.4니까 10분의 4죠. 곱하기 3으로 나눴죠. 3분의 1까지. 됐지? 또 약분 되나요? 2로. 이거 어떻게 더 이상 안 되냐? 106, 5, 2. 몇이야 그럼 이거? 106 곱하기 30분의 848 이렇게 볼게요. 자, 848을 30으로 나눕니다. 326 83 24인가요? 점 2 얼마 되겠네. 됐죠? 얼마요? 28만 얼마가 되겠지. 답은요? 28만 원. 또 얼마나 문제에서 만원 미만 버리니까 그냥 28만 원이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해서 실제로 나누는 것까지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만약 안 버리다 그러면 끝까지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 구해야 되는데 이거 순환소수로 나와요. 점 얼마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6662인가 그럴 거 계속. 그럼 그렇게 나오면 얼마 미만 버리라고 네. 정식이네요. 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버리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초에 넣었을 때 계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이제 막 그런 거 있어. 할부로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시면 212페이지 보면은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인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거 초대로 좀 많이 얘기해 드리고요. 무슨 원리냐면 이거야. 봐봐봐. 내가 100만 원을 브루노한테 꿔줬다? 너한테 꿔줬다? 올 초에 100만 원 꿔줬어요. 그래서 브루노가 올해 말에 갚을게 이랬어. 초라는 얘기는 1월 1일이에요. 말일은 12월 31일이다. 초에 빌려줬습니다. 이때
브루노는 월 말에 나한테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100만 원일까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자가 얼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됩니다. 나한테 주려면 네가 이자까지 쳐서 줘야 돼. 그지? 1년 동안 이자를 쳐서 줘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빌릴 때 이자란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1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연율이 얼마다를 명시해 줄 거야. 문제마다 연율 몇 %로 계산하시오. 예를 들어서 연이율 1000%, 10%야. 1000%는 아니죠? 그럼 얘는 열 말에 나한테 얼마 갚아야 되는 거야? 11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초에 내가 100만 원 빌려줬는데 얘가 2년 뒤에 갚겠대. 그래서 나는 100만 원을 요때 빌려줬습니다. 브로는 나한테 언제 갚냐고 그랬냐면 내가 사정이 힘드니까 요거 1년 뒤에, 그러니까 월 말에 A라는 금액을 갚고 그 1년 뒤에도 A라는 금액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나한테 말을 했어. 그럼 여기서 내 입장은 나는 이 브루노가 마지막 A라는 돈을 갚을 때까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어야만 손해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야. 나한테 얼마 있어야 될까? 봐봐. 내가 원래 100만 원 얘한테 안 빌려줬잖아. 그럼 내가 이거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몇 번 받아? 2번 받지. 그럼 나 얼마 있어야 돼 이때? 120만 원 있어야 돼. 120만 원 아니죠? 미안. 쏘리. 100만 원에 10%씩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 2번 붙어야 돼. 난 이 금액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손해가 아니라고. 맞아? 나한테 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봐봐. 이거는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죠. 그죠? 1.1의 제곱을 편의상 근사값으로 좀 놓을게요. 1.2의 제곱을 대충 몇이냐? 1.21인가요? 네. 대충 1.2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대충 근사값으로. 그러면은 1.2니까 얼마예요? 120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나한테는. 됐지? 됐어 여기까지? 나한테 120만 원 있어야 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안 꿔줬으면 2년 뒤에 나 이거 120만 원으로 불렸을걸? 그러니까 너 나한테 120만 원 될 수 있게끔 60만 원 갚어. 라고 말하면 될까? 얘가 너무 억울하지 그러면. 그치? 난 100만 원 빌렸는데 60, 120 갚는 거잖아. 그래, 이자 때문에 내가 120만 원 되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60씩 갚는 건 너무 애매하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 내가 당신한테 A를 돈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게 이자가 한번 붙겠죠. 너 나한테 받은 돈을 그대로 은행에 다시 넣어. 그럼 얘가 이자가 한번 붙을 거야. 그럼 A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될 거야. 처음에 줬던 돈은. 그리고 두 번째 준 돈 A지. 이것까지도 합쳐버려. 그럼 내가 120 되게 만들어 줄게. 하고서 A라는 금액을 설정합니다. 60만 원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2년 뒤에 120만 원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주면 되잖아. 라는 게 할부의 원리예요. 이게 할부의 원리야.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값, 첫째 항 A, 공비가 1.01. 1.1인가요? 네.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1인 항수가 두 개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120이 되도록 A 값을 잡아줄게. 라는 게 브루노 측의 원리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0.1분의 R-1분의 여기서 1을 뺐어요. 첫 번째 항이 1.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1.1 제곱 1.2로 계산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 다시 보면 0.1분의 A 곱하기 0.2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 2A가 12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60이 돼요. 여기서 왜 60이 나오냐면 근사값의 원리도 있고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그냥 60씩 주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이율이 높아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할부 갚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 여기까지.
결론은 몇 년 뒤에 있는 금액이 내가 갚아서 은행에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금액과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주고 은행에 바로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금액이 같아지자라는 거. 똑같은 원리로 연금도 계산을 해줘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등차 등비 수열의 합이 끝납니다. 질문. 쌤 이거 1학년 때 하면 다시 안 돼요? 1학년 때. 오늘 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하면은 나중에 소리해요? 아니? 아, 동계산 하는 거 요즘에 잘 안 나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SN 이온한 방법. 이 정도야. 실제로 나오는 건 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 있거든. 그거부터가 많이 나와. 여기는 크게 의미 없어요. 근데 좀 많이 어려워요. 동계산 하는 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지금 뭐 질문하고 있다면서 해보세요. 아까 그거 다시 틀어줘요. 다시 틀어줘? 아이씨, 없을 것 같은데. 틀어볼게. 해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취소했어. 동영상 찍었으면 동영상으로